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이크가 안 돼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핸드폰은 무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찾아가는 조출생 국보 시민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간담회를 통해서 조출생 국보에 동참하고 가족에 대한 사랑과 함께하는 가족 문화에 대해 알아가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어떤 이런 게 있으니까 내가 주문을 할 수 있다. 인 것처럼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시에서 고용해준 선생님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선생님이 계시니까 내가 이 선생님께 부탁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를 신청을 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뭔가 프로그램이 있으면 조금 쉽게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네, 구미시에는 29개 시간제 있어요. 9군데가 있는데 29군데가 있는데 이제 그 미리 예약을 해야 되죠. 네. 긴급이 잘 안 되죠. 네. 네, 그것도 지금 해결하려고 해요. 우리가 또 도에서 실장 오셨으니까 아마도 해결해 주시지 않겠나. 제가 잠깐 보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아까 어머니 말씀하셨듯이 내가 아플 때 아니면 내가 무슨 급한 일이 있어가고 애를 잠깐 맡기고 아니면 예를 들면 요즘은 뭐 어떤 게 있냐면은 내가 병단이에요. 근데 애가 애 한 명이 있어. 근데 지금 뭔가를 배워야 되잖아요. 아니면 뭐 준비물을 사러 가거나 이러면은 애를 좀 데리고 가면은 막 이렇게 하면은 이게 활동성이 좀 떨어지니까 애를 어디 맡기고 싶은데 맡길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시간제 보육도 뭐 내가 맡기고 싶을 때 못 맡기잖아요. 그럴 때 K보듬 유치원이라고 해서 이걸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지금 구미시에는 지금 3곳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는 예약도 되고 그냥 일실적 가서 전화해서 티오만 있으면 가서 맡기면 되거든요. 티오라 해갖고 막 뭐 6명이 받고 뭐 7명 못 받는다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게 지금 확대가 돼갖고 접근성은 좀 떨어질 수 있지만은 심지어는 뭐 예천서도 온대요. 예천서도 이게 우리가 처음 시범에 운영했거든요. 예천서도 와서 그 모리집에 맡겼대요. 그러듯이 뭐 어떤 데는 내가 목욕을 애를 데리고 한 번도 못했어요. 1년 동안 목욕을 못 갔대요. 그래서 애를 맡겨놓고 목욕을 잠깐 갔다 오는 이런 어머니도 계시고 뭐 3교대 하니까 애를 맡겨놓고 또 하는 아니면 그때 3교대 할 때는 애들끼리 집에 놔두고 막 가시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구미시는 3군데가 있고 아마 아파트 1층에다가 도에서 지사님께서 하시는 거는 아파트 1층이에요. 왜냐하면 어머니들이 접근성이 낮거든요. 차를 30대 2대를 갖고 있는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차 갖고 가버리고 나면은 애를 급하게 맡길 때 아파트 1층에다가 K보듬 유치원을 만들어서 내가 맡기고 언제든지 맡길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거를 만들고 있어요. 구미도 지금 2군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에 어린이집도 기존 시설은 어린이집 그리고 아파트 1층 이렇게 하고 있는 K보듬 유치원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아시고 아마 그 신청하셔갖고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아까 오늘 말씀하시는 앱 개발 이 부분은 어디에 가든 이 말씀은 다 하세요. 그래서 도에서도 맨날 버스북에서 이 정보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데이터베이스가 엄청나야 돼요. 각 지자체 정부가 하는 그 사업, 도가 하는 사업, 지자체마다 하는 사업 이게 다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공결동이다, 최은정이다, 그럼 두드리면 내가 4세다, 최은정 이렇게 치면은 얘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다 떠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정보 수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내년쯤이라고 하고 있고 어머니 말씀처럼 우리 카카오 택시 부르듯이 아니면 요새 자라 서울에는 자라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내가 선생님을 선택해갖고 오라 이 선생님 좋다 조건 이 선생님 맞다 이래가 하는 그 부분도 고민은 하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어려운 상황이고 앱 개발도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K보듬 유치원부터 이용하시면 돼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니면 아이를 뭐 초등학교에 보냈을 때 이럴 때 지원금이 아무래도 좀 많이 적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네, 그 부분에도 저희가 시에서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출산 장려도 얘기하시죠. 저희 잠깐 구미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난다라고 해서 금액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가 뭐 그냥 뜨문뜨문 들려가지고 줄어들지는 않아요.
요 부분 잠시 말씀드리면 지금 출산장려금이 그 첫 만남 이용권이 200만 원으로 일제히 정부가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플러스로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는데 천차만별이에요. 포항시가 가장 적습니다. 그리고 구미는 뭐 그렇게 적진 않지만 가장 많은 데가 봉화예요. 700만 원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이제 60회로 나눠서 이렇게 지원을 하잖아요. 이 부분에 보면은 사실 이거 출산장려금으로 많이 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올라가는 그건 아니거든요. 10년간 도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출산장려금과 출산율은 전혀 한행의 반비례 관계였어요. 그래서 정부에다 지원을 한 상황이에요. 이거를 지자체별로 천차만별로 하니까 이렇다고 출산장려금이 뭐 출산율이 반영이 되면 모르지만 그래서 대상별 그 출산장려금을 동일화시켜 달라고 건의를 해서 지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지금 이걸 검토를 하고 있어서 아마 지자체별로 이거를 올리고 내리고를 지금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아마 동일 금액으로 갈 수 있도록 정부가 아마 발표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지금은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도에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는 상황입니다. 저도 사실은 그 출산 금액이 많이 오른다고 해서 많이 욕심을 많이 것 같고 저는 제가 일을 하면서 이제 아이를 편안하게 어린이집을 보내고 유치원에 보내고 하는 거를 원하고 있거든요. 저도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일을 해봐서 느끼는 게 한 교사당 아이들이 너무 많이 보고 있으니까 이게 조금 힘이 들기도 하고 약간 학교에서 국공립 유치원이랑 사립 유치원이랑 지원금 자체가 이제 너무 틀리니까 제가 보내기로는 사립에서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해주고 하는데 이게 학교에서 하는 거랑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느 정도 그래도 지불해서라도 사립 유치원에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 그런데 사립 유치원에서는 이제 무상 교육이 되지 않는 한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하기에는 조금 힘이 드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보냈을 때 교육이랑 보육이랑 같이 이렇게 해주고 잘 나가게 해주면서 내가 일을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거는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조금 더 탄탄해지고 교사당 아이가 이제 비율이 조금 더 낮아져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더 이제 집중해서 볼 수 있게끔 해줄 수 있게 조금 더 지원이 들어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부모님 분담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부모님 분담금. 저희 부담금은 뭐 지금도 솔직히 금액이 엄청 낮아가지고 크게 생각은 안 드는데 여기 원에서 교사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지원금이 조금 아동대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4세 7명이 정원인데 4세 5명까지 봤을 때는 너무 정신이 없고 힘들었었거든요. 그냥 이 아이가 다치지 않기만 바라면서 이제 봐왔던 기억이 있어서 또 이제 선생님 한 명이 제가 혼자 7명을 보더라도 보조 선생님 한 분이 붙여주시면 아무래도 더 이 아이를 집중해서 볼 수 있고 아무래도 4세면은 기저귀도 조금 떼야 되고 학부모님들께서 그래도 한글 수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짚고 이러면 이렇게 교사가 충분하게 돼야지. 근데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채용하겠다는 안 되잖아요. 지금 물가도 계속 오르고 인건비도 계속 오르니까 그래서 그냥 이런 출산하면은 돈을 많이 지원해주겠다. 이것보다는 출산하면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게 믿고 맡길 수 있게 어린이집이랑 유치원에 좀 탄탄하게 맡길 테니 그쪽에 지원을 더 많이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나라 이런 식의 뭔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어머님이 보내시겠다고 해서 2명의 1대2 비율을 맞춰서 교사를 썼는데 교사를 채용을 했는데 얘가 갑자기 아픈 거예요. 그럼 어머님도 요즘 어떻게 하시냐면 어린이집을 퇴소하세요. 돈을 받으시고. 그러면 교사 인건비가 문제가 돼요. 왜냐면 그걸 맞춰서 뽑았는데. 근데 저는 지금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거 참 문제다. 엄마들이 이걸 선택하는구나. 우리는 교사를 생각하고 뽑았는데
그게 맞죠? 원장님들 이거 되게 공감하시죠? 지금 여기 현장에 원장님들도 계시거든요. 이 문제는 조금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가는 엄마도 불편하고 우리는 또 그 선생님도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직장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경상북도도 그렇고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아이 돌봄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교육부로 넘어가면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될까? 이 영세랑 1세에 대해서 100만 원, 54만 원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국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들에 대해서는 차등 지원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냐면 1대 3이거든요. 영세 비율이. 그럼 지금 1대 2인데 그러면은 3반 있으면 한 반 지원을 해주세요. 시에서. 그것도 바뀌었어요. 올해 2월에. 원래는 없었어요. 올해 2월에 50% 지원을 해주시거든요. 100만 원 지원금에서 50%를 해주셔서 50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근데 이제 아까 선생님 말씀과 어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교사들도 이 일이 어제 제가 보이긴 되는데 가장 멋진 직업이라고 하잖아요. 미리 아이들 첫 선생님 전 그게 되게 꽂혔었거든요. 저희도 아이들한테 첫 원장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애기들이 많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사들이요 갑자기 직장을 잃는 거예요. 공장 문을 닫는 거랑 같아요. 네? 이정희 심의원님 사실 어린이집을 그 출신 배경 자체가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하는 거에 대해 굉장히 공감하실 거고 원장님 왜 박수를 안 치시나요? 왜 박수를 안 쳐요? 그래서 저는 여기 시의원님 계시는데 구미시만에 네? 엄마가 영세를 낳고 싶은 젊은 엄마가 많잖아요. 아기를 낳고 싶고 그러면 나 100만 원도 지원받고 어린이집 보내고 싶은 그쵸? 어머니 원하시면 박수. 어른들 갖고 싶어서 어린이집에 보낼 때도 막 고민해요. 차라리 돈을 받고 집에 있어야 되나? 그래서 지금 현재 가정어린이집이 문을 닫는 경우가 많은 게 11개월까지는 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린이집에 100만 원은 생활비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고요. 정책실장님. 그리고 그래서 저는 오늘 오셨잖아요. 네, 두 번째는 맞죠. 영일세 비율은 정말 이거는 저는 정말 우리 구미시의원님들하고 정책실장님 지금 최은정 정책실장 모셨는데 만약 이게 좀 해결이 되고 어느 순간 이게 1년 안에 된다. 전 이 사례를 안 잊을 거예요. 제가 여기 갔는데 우리 엄마들 못 오고 이걸 했다. 근데 이게 됐다. 그러면 제가 글 하나 적어드릴게요. 국회로 뭐야 국회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지금 저희는 구미시에요. 지금 애기를 많이 낳는 게 꼭 저출생을 극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는 아이들도 네? 어떤 혜택을 다 골고루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자꾸 애를 낳으라고 하니까 근데 애를 낳는데 결국 달라진 거 별로 없어요. 그쵸? 그래서 저는 구미시만 어떤 특징적인 걸 생각을 하면 지금 젊은 엄마들 저는 지금 42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 나이에요. 35부터 42, 43까지 보면 보통 구미시는 공장에서 많이 회사에서 많이 일을 하잖아요. 커뮤니티 많잖아요. 근데 애를 낳고 나면 다 직장에 복귀를 한다고 하면 자리가 없어요. 지금처럼 더 어려운 시국에 더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LG도 지금 희망퇴직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희망퇴직하면은 이제 들어보니까 안 나가니까 그게 올라왔대요. 남편들 커뮤니티 그 팀장님 그랬대요. 제일 고가가 낮고, 네, 제일 고가가 낮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직원 올려라. 노동표 걸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도 얘기를 들어보니 정리를 하고 싶은 거야. 회사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제가 친한 지인도 LG를 다니는데 안 쓰고 싶었는데 썼어요. 1억 3천 준다 하니까. 안 그래도 나가려 했는데. 그래서 너무 좋죠?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12월 19일 되면 희망퇴직에서 나가야 되거든요. 나가야 돼요. 12월 19일 나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 1억 3천을 받는다고 치고 실업급여 받는다고 쳐도 엄마들이 남편이 직장이 없으면 걱정이 될 거예요. 감사해요. 공감해 주시고. 그런데 제가 이제 근본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젊은 엄마들만 얘기할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35살부터 42, 43, 45까지도 일을 하고 싶은데 마땅히 일할 데가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일자리 편의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해요. 저 개인적으로. 근데
공생관계를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저희가 시니어 일자리 창출해서 저희가 어르신들이 원에 오셔요. 그래서 오후에 도와주시거든요. 너무 도움이 돼요. 근데 지금 35부터 45까지 애 안 키워보시는 분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지금 제 나이 때는 애가 5학년이거든요. 저는 다 키웠어요. 그리고 저는 자리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시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 후에 일할 수 있는 돌봄, 보육교사는 안 되겠죠. 자격증이 없으니까. 돌봄 선생님, 돌봄 도우미 이런 거 뽑는다 그러면 저는 지원할 것 같아요. 내가 회사 다녔으면. 왜? 저의 직장의 이력을 가지고 내가 공부했던 이력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쓸데없는 일자리 편의점 말고 정말 엄마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에 아까 그거랑 같이 연관되는 거예요. 저랑 어린이집에 실질적인 지원을 줬으면 좋겠다. 유치원에 실질적인 지원을 줬으면 좋겠다. 이것도 나라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진짜요? 저는 우리 꿈이 실망의 어떤 특징이 있으면 좋겠다. 네. 그래갖고 경력 단절녀들을 위한 너무 젊은 엄마들 위주로 가지 말고 우리 나이대 80년생에서 90년생 사이에도 조금 다루어질 수 있는 정책이 있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제 개인적 생각.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어린이집에나 유치원이나. 그래서 그런 자리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예, 선생님. 네, 저는 어린이집 학부모 윤경숙이고요. 예. 제 자녀가 3명이거든요. 어우, 감사합니다. 박수! 그리고 중학생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 다니는 원장님 첫 번째 말씀하셨는 거 정말 시급한 것 같아요. 정말 원장님이 저보고 어머니 생나는 한 명만 더 놔주세요라고 얘기하거든요 저한테. 아니 선생님이 갑자기 이제 아이가 온다고 했을 때 그 공백기 이제 선생님이 이제 취직을 시켰는데 아이가 원장님 저희 애가 너무 아파서 못 가겠어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원장님이 저한테 전화로 어머니 한 명만 더 놔주시면 농담삼아. 네, 하시니까 네. 이거는 정말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연세 같은 경우는 1대2 정도로 생각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제 1세 같은 경우는 1대4, 이제 4세 같은 경우는 1대6 정도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대2로 갑니다. 예, 이게 아니라 이제 그 부모급여 받으니까 그 교사분 그 얘기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저희가 1대 3이에요. 지차적으로 달라요. 1대 3이에요 지금. 김담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건강서울시 교직원. 교직원이에요? 저희 예. 학부모님께서 지금 오늘 불가피하게 유리이셔가지고 가셨고 그리고 저 역시 구미시에서 두 아이를 양육하고 첫째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이고 둘째는 어린이집 다니고 있는 학부모여서 예. 참석했습니다. 네. 옆에 세 아이를 키우시는 어머님이 계시는데 저는 이제 저 역시 두 아이지만 다 자녀의 엄마이기도 한데 여기 팜플렛에도 보시면 종양제 20m, 60의 지급이라고 있어요. 네. 제가 두 아이를 키우는 다자녀맘이어서 전화를 했어요. 저희. 예. 그런데 24년 출생 아동에 한해서 지를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썼어야 되는구나. 게시물을 받았어요. 예. 제가 하는 곳이 양포동이어서 양포동 사무소에 질의를 했더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팜플렛에 그렇게 출생 한정에게 연도를 제시를 하시거나 뭐런가 그런 게 더 있었어야겠다. 예. 괜히 전화를 했다가 나는 이걸 받고 싶었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쉽게 전화를 끊어야 돼. 그럼 그걸 왜 계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홍보지를 그리고 조금 더 물론 세자녀 내장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한 명에서 이제 망설여지는 가족도 있을 거예요. 젊은 엄마들은 솔직히 대체적으로 네 가족이 제일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이를 한 명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서 한 명을 더 출생을 해볼까 낳아볼까라는 생각을 들 수 있는 건 두 자녀에 대한 혜택이 많아지면 한 명의 아이를 키우지만 그럼 나 둘을 만들어볼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 둘을 낳아서 키워봤을 때 혜택이 지원이 많이 되고 그럼 셋도 낳아볼까라는 생각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자녀에 대한 다자녀 가구의 지원이 좀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걸 고민하려 여기 모였습니다. 예, 구미시도 그걸 많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은혜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진팡 어린이집 노은혜라고 합니다. 저도 11살, 7살, 4살 아이를 오, 키우고 박수다. 제가 첫째 낳고는 복직을 했었는데
네. 둘째 낳고 제가 엘사 희망퇴직을 했습니다. 어. 첫 번째. 첫째까지는 시부모님께서 봐주셨는데 네. 둘째부터는 나이도 있으시고 하니까 제가 터울이 좀 크다 보니까 힘드시다 하셔가지고 희망퇴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셋 하다 보니까 지금 어린이집 지원금 많이 들어와서 많이 안 내는데도 불구하고 셋을 한 번에 부담하려면 특별활동비 같은 거나 안 낼 수는 없잖아요. 체험을 가거나 이런 것도. 그래서 하고 싶어도 이게 부담된다는 주변 지인들도 많았어요. 제 친구 중에는 셋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쭉 다 4명이 동시에 어린이집 가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 부담감이 부담스러워서 체험 많이 안 가는 어린이집. 왜냐면은 다 가는데 대학 안 보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가는 어린이집을 많이 찾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원금, 특별활동 지원금 좀 많이 주셨으면 너무 이거는 지금 특별활동 지원금의 필요경비 이거는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해주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 또 실장님 조금 더 그 특별활동 지원비가 제가 있을 때 그 1인당 38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1인당 프로그램 한다고 특별활동비를 더 얹어달라 하는 부분은 이게 왜 주저를 하고 있냐면요. 그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님들께서도 그러고 원장님들께서 그걸 많이 요구를 하셨어요. 건의하시고 그래서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유보 통합이 계속 지금 거론되고 있고 시범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지금 유보 통합이 빨리 추진되고 있지 못한 이유 하나가 재정이거든요. 이 재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교육부는 원론적 이것만 가져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자체별로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이걸 누가 부담할 것인가, 구미시가 할 것인가, 경상북도가 할 것인가, 아니면 교육부가 다 가져갈 것인가, 이걸 정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지원하는 부분을 거의 스톱하는 상태잖아요. 지금 거의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막 더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기가 좀 애매한 입장인 그런 상황이고, 요 38만 원에 대해 갖고는 요거는 적극적으로 제가 검토하도록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부모교육 갔을 때 시장님께서 신세계백화점 가지 말고 구미에서 좀 놀아달라고 하셨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불편해요. 저희 가족 불편하고 다 있으니까 유모차 이런 거 저희가 가지고 다니면 되고 저희 갈 때 패드도 갖고 다니면 되는데 눕히거나 세우거나 할 수도 없고 제가 지금 배불뚝이다 보니까 네, 배불뚝이다 보니까 아기를 이제 변기에 앉혀서 쉬하고도 불편해요. 쪼그려 앉아야 되는데 거기 화장실에서 바닥에 내다 제가 앉을 수도 없고 이런 것도 좀 기저귀 가리대나 아기 변기 커버 성의가 겸용 이것만 좀 구비가 돼서도 편할 것 같아요. 식당 이런데 네. 감공서라든가 네, 애기가 갈 수 있는 여기만 해도 애기랑 뭐 같이 뮤지컬도 보고 했었는데 그런 게 있으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또 혹시 저기 하나 더 네, 아세요? 저는 이런 부분도 네, 하셔도 돼요. 예. 차를 타고 주차를 했을 때 유모차 꺼내고 이 카시트에 앉은 아이를 데리고 내리는데 이 차문을 밤도 못 열거든요. 아, 주차가. 주차 공간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차를 밖으로 빼서 아이를 내리고 못 봐서 기다려야 된다. 무조건 기다려야 돼. 라고 진짜 실수당하고 어디 숨겨서 차 주차하고 다시 나왔었거든요. 아. 네, 주차 공간을 이제 장애인 주차장처럼 그래서 좀 넓은 공간이 있으면 알겠습니다. 예, 유아 동반 주차장 이렇게 해갖고 좀 잘하세요. 저도 요청해. 근데 이제 이게 출발할 거예요. 출발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유아 동반 주차공간이 많으니까 나는 한 거고. 구미시 주차장 없어요. 제가 조금 더 드리도록 한번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구미시청이나 아니면 우리가 많이 가는 뭐 주차장들. 위원님 주차장 맨 갓자리는 괜찮겠다 그죠? 네, 요거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또 다른 의견, 다양한 의견 주셔야 돼요. 오늘 정책이 저출생 극복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구미시의 정책이 좋은 정책을 많이 내어서 우리가 아이를 하나 더 낳기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결혼을 많이 해서 또 새로운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 예.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도량캐서 어린이집 원장으로 지금 참석을 했는데요. 저희 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서 어머님들처럼 가정에서 이제 계시다가 이제 근무를 하시려고 하니 돌봄을 예약을 하려고 하니 보통 뭐 6개월씩 대기가 너무 길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서비스가 있는 건 알지만 사용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말씀을 많이 전에 들었거든요. 많이 들었고 이제 한 어머님은 3개월인가 6개월 어떻게 해서 서비스를 받기는 되었대요. 받기는 되었는데 이제 선생님 오셨는데 아이는 또 이 선생님과의 두 번째 적응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돌봄 선생님하고 적응하는데 조금 문제점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근데 어머님은 나는 당장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돌봄 선생님을 교체를 하고 싶어도 절차들이 또 있고 또 공백이 있고 대기를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아서 어머니들 엄청 고민을 하셔서 저한테 이제 상담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 정책이 조금 어머님들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조금 접근하는 부분에서 좀 불편한 부분들도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K보듬 유치원 이제 그것을 조금 더 확대를 하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지금 많잖아요.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것보다 현 어린이집을 조금 활용해서 원장님들이랑 그러면 저희는 연계가 되죠. 그렇게 해서 현 어린이집을 조금 K보듬으로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머님과 같이 살아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같이 살아야죠. 저희는 자유를 조금 더. 근데 기존 어린이집에 이게 확대되면 더 좋으시잖아요. 너무 좋죠. 저희가 믿고 맡기는 어린이집이 이런 사업까지 한다고 그러면 더 좋죠. 조부모 수당은 싫다. 네,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이를 돌보려면 같이 살아야 근데 이게 지금 도랑 강력시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은 거리가 머니까 거기에 그냥 장주를 하시는 게 좋은 수당 받는 게 좋고, 우리 같은 경우에 접근성이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산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요즘 MZ 세대를 보면 아니라는 거죠. 이 왔다 갔다 하실 수 아니 어떤 그게 아니라 지금도 왔다 갔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렇게 왔다 갔다 네. 하고 집에 왔으면 네. 어쨌든 조부모 싫단 말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젊은 이제 학부모들이 너무 싫어해요. 잘못된 정책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사님 잘못된 정책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K보드만에 그 할머니들을 넣으라. 아니요. 그것도 아니죠. 네. 이게 우리 이제 젊은 어머님들의 그걸 잘 모르신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싫다 하는데 너무 죄송한데 이게 뭐지? 교육감도 그렇고 아니 조부모가 나이 연령이 어느 뭐 60대면 싫어요. 아니 실장님 정확히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고 싶다는 원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도 있었는데 이제 제가 딱 저 30대로서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은 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자꾸 얘기를 하나? 현실을 모르겠나? 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친정 부모님이든 시댁 부모님이든 무슨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것은 사실 요즘 그것보다는 우리 가족끼리 살아서 이런 게 좋지. 부모는 싫다는 게 아니라 노부모님들이 와서 불편함도 좀 있고 당연히 제일 보면 좋죠. 좋은데 중요한 거는 그거에 대한 우리 정부나 고위 관료, 저희도 고위직이지만 고위 관료들 생각들이 우리 현대 와닿지가 않아요. 뭐 그냥 할머니는 무조건 좋지, 할머니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할머니로서 좋고 또 그거보다는 지금 세대는 특히 제 친구들이나 나 애 낳은 친구들 보면은 여자들 같은 경우는 특히 친구들 보면은 내가 믿고 맡긴 유치원 또는 교육기관이 1위에요 무조건. 그냥 계속 듣기만 하려고 계속 가만히 있었는데 이해를 못하시니까. 이해는 못하는 게 아니라. 설명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아니 이제 사실 조부모를 검토하고 있거든요. 인력이 없으니까. 인력 없어요. 일자리 돌봄에서 편의점 말고 이제 이런 거 활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에 유치원
이제 우리가 이제 쪽으로 이렇게 돌롱으로 들어가서 실내가 높은 곳을 조금 더 하나 더 어린 일자리를 더 만들어 네. 놨어요. 어린이집에 시니어 선생님 맞아요. 계시면 네. 저희가 그 믿고 보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조부모한테 일을 맡기는 것보다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그런 돌봄기관에 시니어 선생님 계시는 그런 데다가 맡기면 저희가 더 믿음이 가고 더 안전하고. 그냥 간단히 말 부모님들은 잘못한 거 보면 잔소리를 하시고 시니어 선생님은 잔소리 안 해요. 이런 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지. 교육감이랑 돌봄의 가치관의 차이가 틀려지면 너무 불편해지고 맞아요. 오히려 네. 저희 정답이시면. 네, 또 다른 의견 계신가요? 근데 그 내년에 그거 아셔야 돼요. 내년에 시니어 일자리에 이 조부모 수당이 들어가요. 정부 정책에서 그 노인 일자리, 시니어 일자리 안에 그 근데 조부모 수당이 그 정책이 들어가요. 여쭙고 싶은 게 네. 굳이 조부모님 부양하지 않아도 그리고 이게 왔다 갔다 가정 운영하지 하지 않지만 어. 그거 맡기면 다 될 수 있다. 선택적으로 하시면 돼요. 이거는 좋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필요한 정책이 맞는데 이제 실장님 말씀하신 건 이것도 있는데 이거 그게 좋지 않냐 이 섭외해 준 과정 중에 이제 저도 사실 부양한다니까 부양하는 거 아닌데 근데 아까 살아야 되냐는 거를 물어보셔가지고 이렇게 대답하신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사실 그런 이런 제도와 또 아까 말씀해 주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제도가 있으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 시기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게 가야 되는 거지. 네. 그리고 공감하거든요. 가치관과 교육관 다르면 정말 힘들거든요. 내 교육관과 우리 부모님 교육관도 다른데 또 부모님 또 다르잖아요.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는 거. 그것도 있고. 네, 거기 보면은 그 우리가 이제 영화가 24개월부터 이제 아마도 적용될 거예요. 다 이제 우리 아동까지 다 되는 게 맞습니다. 아니고 네. 이제 거기 24개월에서 36개월까지 네. 아동이 영화가 있는 집이에요. 다 못하니까 네, 예산이 예, 선생님. 네. 예, 예. 저는 산부 트레이닝 학부모인데요. 저도 세자녀인데 5학년, 2학년, 4세를 키우고 있는데요. 그렇게 저희 큰아이 키울 때 하고 지금 출산 축하금하고 1,000만 원 이용권이 금액이 또 훨씬 더 네. 올랐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인 문제는 아이를 영아를 키울 때의 축하금과 뭐 기저귀 지원금 뭐 이런 게 다 이것도 중요하고 필요로 하지만 제가 느낀 바로는 아이 어렸을 때보다 크면서 초등 들어가고 유치원 들어가면서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시에서 이렇게 금액으로 막 50만 원 올리고 30만 원 올리고 이런 것보다 더 이렇게 더 나을 거라고 더 아이를 출산을 많이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근데 구미시에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너무 출산 지원금 막 이런 거에만 하고 엄마가 그러면은 나 아프니까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 아프니까 그냥 집에서 애 보고 돈 받지 뭐. 그리고 7세 이제 마지막까지만 하고 이제 금액이 끊기네. 그 초등 들어가면 이렇게 돼버리니까 너무 금액적으로만 네 영아 때만 그러니까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네 이런 정책에 저도 거기에 보태가지고 저도 5학년이거든요. 네네네. 저희 지금 초등학생 키우시는 거랑 노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저는 저기 버스 있잖아. 마을버스. 마을버스 그 K고등 6천에 보면 어린이 영유아도 있지만 초등 저학년 대상으로 하는 다 함께 돌봄센터가 있거든요. 그 구미가 가장 많아요. 구미가 12개인가 12개인데 몇 개, 12개 정도 구미가 가장 많은데요. 활성화돼 있고 거기에 버스를 이용하도록 군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단계 돌봄센터 갔다가 그쪽으로 갔다가 이동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버스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니 이제 구미 지금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다 함께 돌보면 아파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차량 지원이 단계 대부분이 돌봄은 밖에 있는데도 아니 그렇죠? 대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안에이기 때문에 차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아파트 단지 안에 있거든요. 1층에 학원 갔다가 대대 주고 노란 버스는 네, 노란 버스. 지역아동센터 일부에서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구미 제가 학원은 아예 안 한단 말이에요. 네네. 제가 원하는 구미시 사람들 아이들 위한 마을버스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기를 거거든요.
뭐냐면 구미시 지금 동마다 발전이 조금 균형을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옥계산도 엄청 과밀해요. 맞아요. 산동 같은 경우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그런데 지금 진평군 하고 이렇게 보면 다 옥계산동으로 다 들어가고 있어요. 어머님들이 새 아파트로 와야 메이커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왜 가는데요, 산동으로 그러면? 거기에 인프라가 아. 학교를 다 품고 있고요. 아이들이 걸어갈 이거잖아요. 그리고 학원이나 그 편의시설들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학원차 하나만 타고 가면 옆에 학원을 걸어갈 수 있고 그런 인프라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앞에 있는 천생초등학교 만약 여기 영무에 따라서 가려고 하면 큰 대도로변에 있는데 그거를 건너가면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그래서 바로 초품학, 중품학 아파트를 찾아가는 게 옥계산동 지역이에요. 초등학생 품은 아파트.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미시 안에서도 동네별로 평균화적으로 같은 발전 상생하기 위해서는 균형을 맞춘 동 안에서 뭔가 그 혹시 문화생활 생각하셨을 때 균형을 맞춘다는 게 가장 큰 요인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편의시설, 문화 여가시설을 진평동에 한다. 물론 그 여기서 가산으로도 나갈 수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 들어올 수 유입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옥계산동이나 어느 문성에 있는 계시는 분도 멀지만 그 여가생활, 편의시설을 즐기기 위해서 찾아갈 수 있는데 그거를 무슨 도서관? 저는 약간 좀 그랬던 게 물론 구미 시내에도 도서관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흥남 도서관 등 그런 편의시설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구미 안에서 13년을 살았는데 저희는 항상 대구로 다시 나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걸 품고 있는 게 저도 여기 살고 있지만 나는 뭔가 여기 잠깐 스쳐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싶지 않은데 이대로 정착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편의시설, 여가시설, 지하철, 아이들을 위한 복지, 병원시설. 솔직히 저는 옥계에 살고 있는데 병원도 최고 경제병원입니다. 물론 여기도 사병원, 순천향병원 아이들을 위해서 해주시는데 솔직히 제가 이용해본 결과 의료진의 역량이라든지 초해주시는 분들 그런 부분에서 솔직히 제가 선택을 해서 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더 잘 되어 있는 곳으로 가겠죠.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정책적으로 이렇게 많이 도와해 주시려고 하시고 그게 보여요 많이. 왜냐면 산동이를 육종시도 즉 만들어 주시고 발전을 계속하는 곳이 저 역시 여기 계열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만 조금 더 현실적이 이용할 수 있는 것들 좀 더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구미시에서도 지금 현재 현국동 같은 데도 도서관을 이제 리모델링 합니다. 그리고 지금 도립 그 도서관을 새로 짓습니다. 그러면은 그 청소년 영어 도서관 같이 지어서 굉장한 어떤 거를 이슈가 될 거예요. 그러면 놀이문화까지 다 넣을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도 편의시설, 여가시설 다 될 거예요. 가시지 마시고 계속 말씀해주신 거 100%, 200%, 300% 공감하셔서 저희도 원래 저희가 이제 또 각각 분과들이 있었는데 이제 작년 4월달에 이제 그런 걸 다 결합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번 산동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복합 SOC로 일단은 시범적 원래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도서관 예로 들면은 근데 진짜 딱딱한 도서관에서 여러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받고 또 요즘 트렌드가 뭐냐면은 조용한 도서관이 아니에요. 활기찬 도서관이고 카페처럼 오픈형 도서관이기 때문에 기존 도서관에서 그런 것들 전환하려고 첫 스타트를 얼마 전에 산동 이제 시립도서관에서 했고 사실 그리고 이제 여기 도서관도 지금 리모델링하면서 이제 적용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공감하거든요. 아까 대구에 가고 싶은 마음 저도 고향이 대구다 보니까 항상 어렸을 때부터 지하철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문화회관 맨날 걸어가면 문화회관 있고 이런 걸 이제 꿈꾸고 이제 아까 일 때문에 여기 다 있지만 우리가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경험해왔던 그 이제 기준과 지금 우리 현실 우리 구미가 상고로 40만 도시가 작은 도시는 아니거든요. 전국에서도 광역시랑 다 빼면 이제 몇십 손가락에 큰 인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근데 기준은 100만, 200만의 기준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여기 와서 부족하고 있는 늘 잘 보여요. 그래서 늘 잘 보여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다 듣고 저희 정치화를 하다 보니까 많이 듣거든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사실 저희가 불편한 얘기지만 재정이 가장 문제 첫 번째. 그래서 재정을 어떻게 하냐. 왜냐면 이게 국가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또 우리 국가랑 우리랑 지자체랑
세금도 걷어서 비율이 8대 2예요. 우리가 쓴 돈이 진짜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나누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걸 늘 알면서도 또 계획이 있으면서도 또 집행부도 어디는 하면 아직까지 복상으로 뭔가 다 안 되더라고요. 정말 답답한 실정을 100%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이겠죠, 당연히. 아무래도 저는 이제 정치적으로 얘기를 더 붙으시면 이게 그래 듣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냥 떠도는 말들이죠. 그냥 뭐 경북에서 정부에서 돈을 가져오는데 구미 씨가 제일 작게 재정을 받아오더라. 그래서 푸는 게 적다. 이런 말들 솔직히 저는 많이 들어요. 제일 많이 가지고. 많이 가져오는 뭐 그건 교부세.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저도 들으려고 왔습니다. 여기 지금 아이를 키우는 지금 전문가분들이 이정 의원님 그리고 도에서 전정 실장님 모셨는데, 오늘 도에서 좀 아이를 키우는 분이 지금 우리 현실에 맞는 눈높이에 맞는 분이 왔으면 좀 좋을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 실장님은 여기 계시는 지금 분들하고 레벨 차이가 좀 있죠, 그죠? 저도 4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시에 들어서 막내가 7살인데, 김창희 도의원하고 저하고 처음에 시 도의원 시작을 하면서 뭐부터 시작을 했냐면, 저희 지역에 아이들을 위한 정주회권을 가장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평공원에 지금 아이들 물놀이 시설하고 놀이 시설 그건 다 해놨고, 지금 전선산성 안에 산림욕장 안에 지금 또 아이들 또 놀이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한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구미시에 관련돼서 많이 하라고 정책적으로 이야기도 많이 했고, 그리고 뭐 아이 돌봄에 대해서도 이야기 많이 해서 예산도 이정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해서 또 어린이집에 예산도 좀 많이 늘었죠, 그죠? 안 늘었습니까? 시에서 지원금 좀 늘었을 건데요? 늘었습니다. 늘었고, 이제 40만 구미시에서 원하는 그 바라는 거를 지금 100만, 200만 도시에 원하고 계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현실에서는 그게 맞잖아요, 그죠? 우리 여기 계시는 어머님들은 눈높이는 100만, 200만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원하고 있는데, 이 눈높이를 맞추려고 하면, 저도 시에 들어가서 시의회에서 일을 해보니까 하루아침에 이게 눈부시게 바뀔 수는 없어요. 스텝 바이 스텝이 돼야 되고, 조금씩 이제 요구를 하면, 우리 저 이무청년과에서 나와 계시지만은 바로 예산을 10원을 쓰다가 10,000원을 만들 수는 없어요. 의원님들이 이게 자꾸 요구하고 원하고, 여기 있는 오늘 이 이야기를 잘 들어서 또 정책에 반영하고, 도에서 오신 우리 실장님한테 또 시에서도 요구를 할 거잖아요. 계장님 오시잖아요, 그죠? 아이돌 돈 관련돼서. 이런 목소리를 자꾸 전달해 주세요. 이런 자리도 오늘 너무 좋지만, 저 역시도 아이를 이렇게 키우고 있지만 이게 세밀한 목소리를 잘 못 들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시의회가 열려 있다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대한 저희 의원들도 항상 이 목소리는 이제 듣고 있습니다. 저도 집사람이 매일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시에 들어가서 전기세 낭비하지 말고 똑바로 우리가 필요한,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서 해달라 하는데, 조금씩 조금 기다려줄 또 마음도 가지셔야 돼요. 자꾸 찌르고 잘못됐다 이야기하시면 여기 나오신 공무원분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뭐 저 사람들은 매일 우리가 가면 요구만 하고 회초리만 휘두르고 있으면 또 그게 원활하게 진행이 잘 안 되니까, 또 좋은 거 있으면 잘한다 이야기하시고, 또 앞으로 이런 본인의 어떤 어머니의 어떤 바래는 이런 거보다는 전체적인 우리 아이, 구미시에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방향성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이를 같이 키우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걸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 구미시는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또 의견 주실 분. 예, 선생님. 저는 시금사크 어린이집 학부모 김수아라고 합니다. 네. 저는 사실 크게 뭔가 뚜렷한 말씀 드리려고 여기 나왔다기보다 그냥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게 컸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 저는 사실 지금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된 계기 중에, 그러니까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대경선 계통 때문이거든요. 저도 제가 운전을 못하다 보니 사실 교통편이 편리한 곳이 가장 좋고, 그래서 사실 아이 키우면서 제가 운전을 못하니까 당연히 아이를 데리고 문화시설을 이용하려면 대구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가장 컸고요. 근데 지금 얘기를 다 들어보니 어쨌든 제일 큰 문제는 재정이고, 지금 당장 그걸 한순간에 눈에 박히게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미 관내 지역 안에서라도 조금 고르게 이런 시설을 새로 만드시거나 하실 때 좀 고르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아까 인구 유입도 이제 산동 옥계 이쪽으로는 많이들 들어간다 하셨는데, 형곡 이쪽 이제 저희 상무 사고 이쪽만 해도 사실 새 아파트가 안 생기진 않았지만 형곡 상무 사고 이쪽은 아무래도 원룸촌도 많고 이제 주택가가 많고 이래서 인구 유입이 확 줄어드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뭔가 새로 지어지는 느낌이나 아이들이 이용할 만한 게 현저히 적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운전을 못하지만 아이들 데리고 좀 놀러 나가려면 택시 타고 멀리 나가야 되고, 근데 그게 힘드니까 아이들한테 하나 두 개라도 더 해주고 싶어도 아무래도 한번 좀 힘드니까, 저도 애들 둘을 키우고 있는데 한 명은 4살이고 한 명은 지금 돌이 같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데리고 다니기 힘이 드니까 그게 어려워서 그냥 오늘은 그냥 집에 있자 이러는 게 많아서 아이들한테 사실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구미식 그 가족 센터를 잘 이용하고 있거든요. 돌 같이 난 둘째는 문화센터도 첫째 때는 이제 첫째처럼 끊어 가려다가 이제 첫째가 일이 생기면 둘째는 못 가고 이제 제가 데리고 있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이 돼서 가족센터는 비용이 사실 없다 보니까 신청이 가능하면 신청을 해서 문화센터처럼 데리고 오고 놀아주고 그렇게 하는 편인데, 그렇게 이제 저 같은 분들 분명히 없지 않으실 거예요. 애가 여럿인데 운전을 못한다거나 뭐 아니면 차가 없다거나.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조금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조금 구미 관내에서 좀 균형 있게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아요? 그러면 사실 동네 간에 뭐 밀집된 지역, 저희 아파트도 사실 어린이집 대기가 굉장히 길어요. 근데 아파트 내에서 가정 어린이집이랑 저희 이제 부모파크 어린이집 2개뿐이다 보니 못 보내고 차 태워 보내시는 2살짜리 애기들도 차 태워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 보니 균형 있게 조금 발전을 고려해 주시면 훨씬 더 다들 만족하는, 그러니까 단기간에 그래도 좀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금호파크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 테마공원이 아마도 좀 좋아질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현재는 실내 놀이터뿐이에요. 사실. 실내 놀이터 말고 그 옆에 보면 새마을 24시라고 아마 곧 오픈할 거예요. 네, 그거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네. 네. 저는 저도 이제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그 미래교육도본국이나 이런 찾아가는 저출산 극복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토론하는데, 여기 계신 어머님들이 다 이제 어린이집을 보내고 계신 부모님들 및 이제 뭐 교사도 계시고 부모님도 계시는데, 저희가 사실은 어린이집에서는 보통 7시 반부터 7시 반까지 보육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돌봄도 지금 구미시에서 아이 키우는 도시로 인해서 돌봄 교사들을 양성하고 각 가정에 이제 돌봄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게 대기가 많고 예산에 따라서 지원이 안 가는 가정이 있으면 뭐 사비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저출산이다 보니까 어린이집에 이제 워낙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문을 닫는 어린이집도 많고 하는데, 이 저출산 극복 차원에서 이제 돌봄은 계속 양성을 하는데, 조금 어린이집에 만약에 일찍 보내고 싶으면 교사들이 일찍 출근해서 보게 되고,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도 일찍 보내야 되고 교사들도 일찍 봐야 되는 상황에서 일찍 출근하시면 일찍 퇴근해야 되는 이런 여러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런 돌봄이 앞으로 더 확산이 된다면 조금 어린이집의 앞 시간이나 뒷 시간에 돌봄 이 교사라는 코너를 만들어서 조금 더 한다면, 부모님들도 맡길 때 우리 담임이 보는 게 아니고 이 돌봄 교사들도 당연히 다 이런 양성 과정을 거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런 게 있다면 어머님들도 자기 가정에 7시부터 9시까지 돌봄 선생님들을 불렀을 때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이게 저출산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에 조금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워낙 없으면 교사들도 집에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은 조금 앞으로 조금 시에서 도에서 조금 계획하셔가지고 이 지원금을 조금 어린이집의 앞 시간이나 뒷 시간이나 조금 지원을 해줘서 부모님들도 편하고 선생님들도 앞 시간에 뒷 시간에 이 시간을 보육하다 보면 선생님들도 사실 지치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원을 지원금이 물론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런 돌봄 이런
취지로 조금 지원을 조금 다르게 예산을 둬서 조금 지원을 해주면 조금 왜냐면은 보육교사들도 내가 보육교사를 했는데 각 가정에 돌봄을 갔을 때 물론 한 아이를 보는 것도 좋지만 마인드 자체가 어린이집에 가서 돌봄하는 거랑 각 가정에 가서 돌봄하는 거랑 조금 차이가 있을 것이고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우리 집에 누군가가 오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아침 7시 반부터 어떤 어린이집은 정말 어머니들이 부탁하면 7시부터 봐주는 데도 있어요. 이게 수당이 더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료로 원장님들이 교사들이 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조금 그 코너를 만들면 돌봄 교사가 보육교사도 돌봄 교사로 채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지금 뭐 초등학교도 지원을 저도 고1, 중1,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구미는 좋아요. 제가 구미에서 지금 40몇 년 동안 살면서 이 어린이집 교사,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원장을 하면서 21년 동안 세 자녀를 키우면서 하면서 다양한 정책이 많이 발전되고 있어요. 제일 좋은 거는 다자녀다 보니까 주차료도 안 내요. 그리고 뭐 산동이나 에코랜드 갔을 때 50% DC 받는 거 이런 것도 너무 좋고 근데 타지에 갔을 때는 진짜 지원 하나도 없이 100% 다 내고 다니는데 정말 구미에서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돌봄이 앞으로 이 돌봄도 구미에서 많이 양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돌봄을 양성하는 이런 분들이 아가씨 선생님들도 계시고 약간 나이 계신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조금 더 확산된다면 아침 부분, 뒷시간에 교사들이 그 다음 놀이 준비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도 많았는데 어머님들의 스케줄에 따라서 이 양육을 하다 보면 선생님들도 아무것도 준비를 못하고 퇴근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약간 앞 시간에 뒷시간에 이 돌봄 교사를 돌봄 교사라는 이 예산을 새로 잡아서 이게 도랑 시랑 왜냐면은 사실은 유치원은요 교육청 소속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교육청 소속이잖아요. 근데 예산이 많으면 그 예산에 맞게 쓰는데 남으면 반환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린이집은 시 소속이잖아요. 근데 예산이 남을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교육청과 물론 유보통하기 때문에 교육청과 시랑 잘 조합이 되겠지만 근데 사실은 도마다 다르니까 조금 이런 부분도 시랑 도랑 협의를 해서 조금 어린이집 지금 다 계신 어머님들도 다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고 하니까 조금 아침 저녁 시간에 어린이집 전적으로 7시 반부터 7시 반까지 보육료 다 지원해서 너희들 끝이 아니고 이 돌봄 앞으로 더 돌봄을 더 확산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이 돌봄에 대해서 더 양성 가정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부모님들도 물론 자녀를 키우고 있어서 이제 일자리를 못 한다고 하지만 조금 내 자녀를 키우면서 이 앞 시간에 담임이 아닌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정책이 조금 마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저도 있어요. 저도 구미시에 사실 2년 살았거든요. 저도요. 근데 지금 두 가지가 있네요. 저는 두 분 시연이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구미시 정말 자랑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이런 자리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박수 한번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아까 전에 저도 이제 뜬구름 받는 소리라는 거 생각 들었거든요. 왜냐면 소진혁 시연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100만, 200만이 추구하는 거 우리가 굳이 40만밖에 안 되면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돈 내는 것도 같은데. 그래서 저 생각으로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구미시 의원이 아니니까. 100만, 200만이 있으면 저희는 근데 구미시는 특징이 하나 있잖아요. 특성. 대기업이 많잖아요. 그래서 대기업도 보면 저소득 도와주는 거 많은데 우리 구미시도 이런 마을버스, 뭐 사교육 대책 이런 거 할 수 있으면 도와줄 수 있으면 이런 게 안 되나 하나 궁금하고요. 그냥 이거는 정책이니까 안 되면 뭐 치우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구미시 6점에서 이제 인프라 얘기하셔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삼동하고 꽤 많이 인프라가 같다는 거 더 많이 생각해요. 저 선주 원남동에서 어린이집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5월까지만 해도 32명이었는데 졸업시키고 나니까 지금 25명이에요. 그래서 원래 21명으로 시작했는데 들어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랬어요. 인프라가 너무 심하다. 지금 상동이 곱게 너무 많이 가고 우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 구미시 6점에서 거점 어린이집을 주셨어요. 그래서
1분 어린이집이 됐거든요. 그래서 상동하고 그다음에 저희 선주 원장하고 거의 제일 먼 곳, 구미시 6종이랑 제일 먼 곳에서 제가 했거든요. 이번에 공모전에 넣어서 이게 됐어요. 거점 어린이집이. 그걸로 인해서 애가 2명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게 예산만 좀 확보가 된다면 인프라 아까 구축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구도심에 이런 거점 어린이집을 몇 개 주셔서 육종하고 저희하고 좀 연계돼가지고 어머님들이 좀 저쪽으로 안 넘어가고 대구로 안 가게 예산을 좀 잡아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거점 어린이집은 저희가 수업하는 거 있고요. 원장이 수업 하나 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변에서 이제 어머님들, 아니 주변에 선생님을 주시는 거예요. 육종에 나가신 선생님하고 저희하고 연계해가지고. 그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 내년 예산. 사실 네, 우리 뭐 무슨 말인지 정확히 무슨 말인지 알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저는 사실 지역구 옥계거든요. 그러니까 양포 옥계고 삼동 그 근방을 나하고 처음에 1회 할 때도 삼동을 했었어요. 옥계랑 같이 한다고 했는데 이게 결국 수요자가 어디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결정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삼주오남동이었을 거예요. 저희 전 인동전 그리고 상무사고 전에 삼주오남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돌아가더라고 보니까 이게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그래서 구도심이죠. 구도심하기 그렇지만 그런 이제 아이들이 적지만 구도심에 대한 이런 부분을 인프라를 좀 얘기를 했어요. 지난 우리 요번 예산을 지난번 예산 때 의원님이랑 같이 해서 저는 사실 육종생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 제 또래 어머님들이 거기 가서 정말 편해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만 혜택 받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저쪽 강서 지역도 필요하다고 유치하게 얘기하고 이걸 좀 챙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어디 생기나는 모르겠지만 뭐가 복합적으로 지금 좀 열심히 하시고 계셨어요. 이정현님께서 그래서 그거 하나 있어서 하고 거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늘려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도 한개 100개 이런 하는 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거점마다 그치 아이의 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특히 뭐 지산동이나 시청도 같이 아이가 적지만 이런 외소가 좀 소극된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소외된 지역도 챙겨줘야 되는 게 많고 그리고 순주원장 상무사원 그나마 아직도 그런 아이가 있는 동네에서는 거기 좀 더 챙겨줘야 되는 게 많고 이런 거는 세밀하게 저희가 하는 거니 그거는 확실하게 좀 챙기겠어요. 그리고 아까 방금 전에 마을버스나 이런 게 비대기업이라 내요한데 이게 제일 어려운 게 하나 됐습니다. 뭐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면 의원님 집에 뭐 돈 많으시니까 좀 그거 했어요. 할만 과연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과 다르잖아요. 저희는 그래 요구하는데 기업은 또 항상 골매수를 하거든요. 요즘 어쩔 수 없이 ESG 경영 때문에 우리가 사회 활동해야 되는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디테일한 부분은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거에 당장 뭐 어렵다, 된다 안 된다 말은 못하겠죠. 그래가지고 그거는 한번 아는 기업들도 있지만 요청을 해보겠지만 얘기가 되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거점 내용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조금 느끼면 이 테이블 앉아서 하면 아예 없는 사람 저 밖에 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 아이가 없는데 그래서 근데 저는 원래 이제 선생님이었거든요. 선생님이었고 독서실도 하고 이러니까 아이들과 같이 하는 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특히 저는 청소년들한테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또 아동이나 영유아 아이 쪽 그리고 손님도 쪽 관심 많으시고 그래서 아마 의원님이 이렇게 3명을 구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3번째 중에 좀 2번 왔거든요. 저희 첫 스타트 할 때 그리고 중간에는 강서할 때는 못 받고 지금 왔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했을 때 어떤 학부모님이 아이디어를 하나 주셨어요. 그게 바로 다음 했기 때 조례상 변경까지 일어나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신 아이디어가 진짜 무의미한 게 아니고 얘기들 중에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을 당장 해요. 바로 입안해서 10월 달에 우리가 조례 심사 때 그거를 항목 추가해서 뭐 배달 좀 해달라 이런 거 있었거든요. 어떤 육종이나 뭐나 왜냐면 2살짜리 키우고 있고 이제 0세 영아를 키우고 있는데 내가 나가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항목을 하나 좀 추가하자 해서 그걸 되게 간단한 거거든요. 그거 돈도 얼마 안 들고 그래서 그런 것들 빨리 준비해줘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아이디어들은 저희가 다 입안 못하겠지만 최대한 많은 것들을 입안하려고 하는 정책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예산이 시작돼요. 예산 시즌인데 예산 시즌 할 때 또 이런 환경이나 이런 소리들을 잘 모르니까 얘기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다른 시민분들도 계세요. 왜? 야 옛날에는 나 때는 이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런 소리들 들어서 우리가 전달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분들도 이해시킬 수 있는 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나온 얘기들을 가감없이 얘기해 주시고 되는 거 안 되는 거는 사실 또 부딪혀 봐야 되겠지만 너희들 정치인이라 또 말만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사실 제 지역은 아니에요, 여기는. 근데 오늘 의원님이 불러준 이유는 너희 듣고 잘해서 예산에서 잘 편성시켜. 셋 중에는 제가 예산 결산까지 가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원님 불러주셨고, 저는 아직 아이가 없지만 제가 임하는 마음은 만약에 내 미래에 아이가 태어난다면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다 혜택 본 게 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으니 부모님들도 너무 뭐 정신이라 불신하지 마시고 좀 한번 잘 봐주시고 많이 얘기해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나가면서 명함도 다 드릴 테니까 지역보다 아니든 얘기해 주시면 제가 잘 입안하겠습니다. 의원님 같이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세요. 저는 지금 자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쉴 수 있는 게 설날 추석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빨간 날이든 어떤 날이든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요.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있으시다면 이제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뭐 주월 근무도 하시는 분도 있지만 뭐 3일의 근무나 휴일날 이런 날 정말 아이 맡길 곳이 없고 저희는 또 조부모는 멀리 사셔서 도움을 요청할 수 없어서 매일 뭐 위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어린이집에서 이제 저녁 늦게까지 봐주시니까 정말 지금 방심하고 할 수 있는데 또 다른 뭐 지역 아동센터나 뭐 이런 쪽에서는 거의 빨간 날 다 쉬어요. 설날 추석 그 전날 연휴 갑자기 뭐 이번에 임시공휴일 그래서 갑작스럽게 아이들이 맡길 데가 없어서 고민하시는 부분이 정말 많이 갔거든요. 이게 뭐 365 어린이집, 뭐 365 지역 아동센터들 365로 아이들을 쉽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K보증 6천 근데 그게 확대가 많이 돼야 된다 말씀이죠. 그렇죠. 이게 사실 저 오늘 처음 들었어요.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아니 의원님이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갖고 제가 기꺼이 어제도 구미에 왔었고 어제 구미에도 새마을재단에서 간담회를 좀 했었던 부분인데 그때도 정책 관련해가 임산부들 대상으로 해가 난임 관련해서 좀 했던 부분이었고 그런 부분인데 K보증 6천을 지금 도내에 56개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30개소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1층도 매입을 해서 하다 보니까 또 주민들이 원하지를 않아요. 아파트 1층에 그 K보증 6천을 한다면 주민들이 반대를 너무 심해서 국민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계속 지연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정책을 제가 도에 가서 내나 지사님께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를 그 기존의 어린이집을 활용하는 이 부분을 많이 참고로 해서 확대를 하는 이 부분을 신경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아까 나왔는 거점 어린이집 문화 이 부분은 지금 어머니께서들이 다 얘기하시는 부분이 애들이 이거 인프라가 약하기 때문에 전부 대구를 가시려고 생각하고 지역에 형성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이제 도 전체를 보니까 도내에서 보면은 그 북부권에 보면은 정말 그 농어촌 지역들의 그 어머니들이 더 인프라가 열악하잖아요. 그분들의 목소리도 진짜 뭐 이렇게 해달라 이거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연계했다 하는 구미시가 이렇게 특화해서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걸 갖다가 도 전체의 정책화 될 수 있도록 제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요거는 도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은 좀 더 곳곳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인프라가 늘어날 것 같으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보증 6천 이용해보시면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 환경들이 뭐 한부모 가정도 있고 조선 가정도 있고 다 있는데 조선 가정 어르신들은 어떻게 이용을 하시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선 어른들은 저희가 이제 그런 가정을 위해서 이제 주거 밀집 지역 쪽에 24시간 운영 365일 하는 거를 만들지 않겠죠. 이게 저희가 다문화나 뭐 이런 가정들이 얼마나 이제 하반기에 출발을 했거든요. 이것도 이제 계획을 잡아갖고 이제 처음 7월에 이제 시범적으로 이제 지금 하다 보니까 계산하고 보완해야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저는 생각외로 의외로 이 부분들이 굉장히 홍이 3개월 정도 보니까 홍도가 높아지더라고요.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학원, 자영업, 카페, 식당 뭐 이런 쪽으로 3교대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거를 확대를 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좀 기다려주세요. 막 안 되니까. 이제 재정이 뒷받침돼야 되니까. 네, 저희가 이제 이거 3회차 하고 있거든요. 네, 1, 2회차도 이제 많이 나온 게 뭐
아빠들 부모 교육 시켜달라. 네, 그게 가장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장난감 대여를 집에서 편하게 받을 수 있게끔 해달라니까 구미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도 조금 준비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어머니들이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장난감은 없어요. 엄마가 보시고 신청하면 이제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가장 많이 나온 게 시간제 어린이집에 영세를 맡길 경우에 큰애 같은 둘일 경우에 1세, 2세일 경우에 맡길 때 그 시간제 어린이집이 한쪽에만 영세를 보고 또 다른 이동해서 다른 어린이집을 또 맡겨야 된다는 그런 불편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아마 우리 실장님하고 저희가 풀 거예요. 그 부분을 풀어서 이제 독립반으로 해서 그 연세든 그 남녀 같으면 그냥 맡길 수 있게끔 2세도 같이 맡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 정책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거를 풀고 인건비를 지원하든지 이런 부분을 반드시 풀어야 돼요. 엄마들이 가장 불편사항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가지 정도 되었는데 그리고 이제 아마도 우리 실장님이 그 조선 이제 할머니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애를 봐주면 지원하는 부분은 24개월에서 36개월까지라는 거를 좀 감안하셔서 지금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님들이 되게 반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반대하시면 안 할 네. 수도 있어요. 네. 제가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너무 그래서 의견을 수렴하는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3회차를 하고 있는데 가장 이야기가 집 가까운 뭐 1층이나 아니면 뭐 관리동이나 이렇게 해서 어린이집에 애를 맡길 수 있는 걸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분이 많았어요. 왜냐면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낯가림이 많은 시기에 양육자가 계속 바뀌잖아요. 엄마였다가 뭐 할머니였다가 아이돌 본 선생님이었다가 그러면 아이가 영아 발달에 있어서 많은 애착 형성이 많이 애들한테 불편함을 너무 많이 주잖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이제 여기 주위에 가셔갖고 구미시가 조출생의 어떤 많은 시책이 있으니 우리 한명인 분은 하나 더 낳고 또 구미를 떠나지 않는 그런 환경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 어머님들이 구미를 많이 사랑해 주세요. 구미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린이집에 운영을 오래도록 하고 학교에서 교수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여러분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을 주시면 우리 정지원 의원님과 함께 하여튼 구미 보육이 부모님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구미 보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우리가 12시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12시입니다. 뭐 다른 의견 없으면 마쳐도 될까? 예. 너무 감사한 게 있어서. 예. 그 뭐지? 옛날에 구미 축제라고 하면은 어디 갔을 때 그냥 부스 여러 개 있고 내가 내 돈을 주고 비싼 돈을 주고 그냥 체험하고 끝났다라는 느낌이 많은데 요즘에는 이렇게 데리고 놀러 가기가 너무 재밌어요. 축제가 정말 많이 생겼는데 이거 하나같이 다 재밌는 놀이도 많고 애들한테 이제 약간 교육적인 것도 들어가고 이러니까 너무 뿌듯하기도 하고 내가 지금 태어났으면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근데 또 그게 또 지금 또 의원님들 중에 결혼하신 분 빼고는 지금 뭐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 또는 뭐 어린이 또는 고등학교 중학교 키우는 의원님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좀 다각화되다 보니 추가를 많이 시켜달라 해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어떤 큰 축제라도 보면 어른 위주였잖아요. 근데 가족 위주로 바꾸려면 결국은 아이한테 뭔가 맞춰진 코너가 있으면 예를 들면 뭐 딱 하나 에어반스 대형화 시켜라 하면 바로 거기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추가를 더 했어요. 사실은 의원님도 그렇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조금 뭐 100% 만족 아닌데 조금 이제 나아졌다라고는 표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를 느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근데 많이 부족해요. 네. 오늘 어머님들 나눠드린 그 설문지 작성해서 좀 내주시고 가시고요. 하여튼 지금까지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함께 해주신 최은정 여성정책 실장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귀한 발전해주신 학부모님, 시민, 또 우리 원장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찾아가는 조출생 극복 시민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